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3장에서 1. 신체활동 지원 중 6.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에 관한 예상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는 문제수가 엄청 많습니다. 한 80문제 정도 돼요. 78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반으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출문제 분석표도 보면은요, 이 신체활동 지원의 이 문제 빈도가 엄청 높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이 6입니다. 이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였어요. 그래서 조금 좀 반복해서 보실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 조금 나눴습니다. 자, 그럼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1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신속성, 2. 편리성, 3. 안정성, 4. 경제성, 5. 책임성. 자, 이동시킬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요. 이동이니까 3. 안정성이죠. 자, 체위 변경, 그 다음 이동. 이것은요. 적당한 방법과 속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2번입니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은 1.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다. 2. 관절의 굳어짐을 증가시킨다. 3. 근육의 사용을 감소시킨다. 4. 관절의 변형을 증가시킨다. 5. 편안함을 제공하고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정답은요. 5. 편안함을 제공하고 손상의 위험을 줄인다 입니다. 그쵸?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편안함을 제공하고 손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3번입니다. 올바른 신체 정렬 유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멀어지게 하고 보조한다. 2. 두 발을 모아서 지지면을 좁힌다. 3.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대상자 이동 시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5. 갑작스런 동작은 피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5. 갑작스런 동작은 피한다 입니다. 그쵸? 자, 갑작스런 동작은 당연히 피해야 되죠. 그리고 보조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을 펴고 허리를 구부린다. 2. 대상자와 멀리 떨어져 선다. 3. 발을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게 한다. 5. 무게중심을 높게 둔다. 4번이네요. 5. 배에 힘을 빼고 척추를 구부린다. 자, 여기에서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요. 3. 발을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게 한다 입니다. 자, 무릎을 펴나요? 구부려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펴야 돼요. 다음 대상자와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되죠. 떨어져서 서면 다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고. 다음 무게중심은 어떻게 해요? 낮게 둬야 합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줘야 돼. 힘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척추를 곧게 해야 합니다. 5번입니다.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2. 지지면을 좁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3.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4. 양다리를 벌려 한쪽 다리에만 힘을 준다. 5. 대상자를 이동 시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입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키는 방법은 어떻게? 보통 우리 이거 그림 나오면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그림 좀 자세히 봐야죠. 그쵸?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앞에서 했었죠.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펴고 그리고 다리는 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무릎을 구부리고 먼저 했으니까 구부리는 거 뭐가 있나요? 3번 무릎을 구부렸네요. 4번 무릎을 구부렸네요. 5번도 무릎을 구부렸네요. 자, 그럼 허리를 편다고 했습니다. 허리 펴는 거 뭐가 있어요?
얘 허리 펴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 얘도 허리를 펴고 있네요. 얘는 허리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얘는 땡. 얘도 땡이고 얘도 땡이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얘는 다리 벌리고 있네요. 얘는 다리를 오므리고 있네요. 얘도 땡이네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요. 3번입니다. 3번 어떻게 한다고요? 자,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는 벌리고 대상자 가까이에서. 그쵸? 자, 7번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1. 이동 시 동작은 한 번에 신속하게 시행한다. 2.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 변경 가능한 체위를 보호자와 상의한다. 4. 의식 상태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설명한다. 5.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준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2번.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자, 이동 시의 동작은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몇 번에 나누어서 천천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가능한 체위를 보호자와 상의하나요? 아니죠. 대상자에게 이동하고자 하는 동작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대상자만 있는 거 아니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도 동작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죠. 가급적 대상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8번입니다.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 창백,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처 방법은 1. 이동 후의 자세를 유지한다. 2. 침상을 올려준다. 3. 잠시 쉬었다 이동한다. 4.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옆으로 눕히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자, 안면 창백, 구토, 식은땀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9번입니다. 자,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의 이동과 휴대용 변기 사용 시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하네요. 운동. 1. 윗몸 일으키기. 2. 선 자세에서 허리 펴기. 3. 엎드린 자세에서 쪼그려 앉기. 4. 바로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기. 5. 엎드려 누워 다리 들어 올리기. 자, 이건 아시죠? 침대 위에서 이동하고 휴대용 변기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자세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바로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방금 했는데 그쵸? 자, 1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 폐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4.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5.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요. 5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자, 11번.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주는 이유는 1. 낙상 예방, 2. 하지 부종 완화, 3. 다리 근육 위축 방지, 4. 정맥류 발생 감소, 5.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 자, 미끄러져서 내려가 있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주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서 이유는요. 5.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 이게 이유입니다. 자, 12번.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시 협조가 가능한 경우 돕는 방법은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고요. 협조 가능한 경우라네요. 네, 1번.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2. 한쪽 팔을 대퇴 아래에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민다. 3번.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4번. 대상자의 다리를 곧게 편다. 5번.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어 이동시킨다. 자, 거기서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요. 2번이에요. 한쪽 팔을 대퇴 아래에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민다 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그 다음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여기서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어 이동시킨다. 요거 있죠. 요거 1번. 다음에 방금 했는 거 있죠. 3번, 5번. 얘들은요. 어떤 이동인가요? 기억나세요?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중앙 이동. 중앙. 이 글자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아직 펜 구입을 못했어요, 제가. 자, 중앙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상자의 다리를 곧게 편다. 이거는요. 아니죠. 어떻게?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쵸? 네. 자, 13번입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좀 전에 했는 거예요.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하여 대상자와 같이 침상머리 쪽으로 방향을 움직인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뭡니까? 3번이죠, 3번. 자, 3번, 이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한쪽 팔은 대퇴 아래에 넣고요.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한쪽 팔은 여기 있죠. 여기 침상면을 밉니다. 밀어서 신호해서 대상자는 이렇게 팔 잡고 있죠. 대상자와 함께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아셨죠? 자, 14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왼쪽이 편마비면은 어느 쪽이 정상인가요? 오른쪽이 정상이죠. 오른쪽 정상.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놓고 하시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1번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편마비 있기 때문에 못 잡겠는데 그쵸? 양손은 아니네요.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자, 왼쪽 편마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양쪽 다리 아니죠. 왼쪽 다리 힘 안 들어갈 거예요. 자,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오른쪽이 정상이니까 맞네요.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15번. 자, 다음과 같이 반자위 상태인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2. 양팔을 잡아당긴다. 3. 겨드랑이 밑을 잡아당긴다. 4. 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린다. 5.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5번입니다.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자, 대상자가 지금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죠. 그쵸? 이렇게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침상 양쪽에 한 사람씩 마주보고 서서요.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고 하다음에 나머지는 어깨와 등 이렇게 받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를 지지해서 동시에 옮기면 됩니다. 아셨죠? 자, 16번입니다.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침대 아래쪽에 누워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누워 있다네요. 자, 1번 침대 상체를 올린다. 2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3번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5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린다. 여기서 정답은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그쵸? 자, 17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자, 제일 처음에
눕히는 순서 맨 첫 번째 뭘 해야 할까요? 이 매트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 매트를 먼저 내려야 되죠.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디 있나요? 나 여기 있네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이게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다음 일단은 이걸 내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은요.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쵸?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요. 침상 양면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팔 안쪽,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요.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펴준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 가, 라 이런 방향으로 되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요. 3번 나다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자,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혀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은 맞죠?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혀야 되니까 자,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그 다음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펴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18번입니다. 협조를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협조를 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제 아시죠? 반복 몇 번 했잖아요, 우리. 그쵸? 네.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올리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침상 이동 돕기 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이거는 아시죠?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왜? 대상자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긴다 했으니까 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대요. 중앙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맨 먼저 뭐를 해야 되나요? 요양보호사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야 되겠죠. 일단 서서 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는 게 두 번째죠. 자, 요양보호 서서 그 다음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딱 포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목에서 겨드랑이와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요게 3번. 그 다음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을 받쳐 이동시킵니다. 4번. 그 다음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침대 시트를 바르게 합니다. 5번. 굳이 정답을 찾자면 자, 가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가다 나마 라마 가다 나라마 여기 있네요. 5번. 자,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첫 번째. 이거는 뭔지를 먼저 해야 된다. 그쵸? 누워있는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썰렸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입니다. 침대 중앙으로. 자,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개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에서 겨드랑이와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을 받쳐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침대 시트를 바르게 합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앞에 한 거네요. 그쵸? 자, 1번 어깨와 둔부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2번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4번 몸통 밑을 받쳐 한 번에 이동시킨다. 5번 머리와 허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침대 위에서 대상자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동이라고 했죠. 그쵸? 왼쪽으로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요양보호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왼쪽에 서 있어야 되겠네요. 왼쪽. 그럼 요양보호사 왼쪽에 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왼쪽.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서요. 어떻게?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켜야 합니다. 23번입니다. 스스로 돌아눕지 못하는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히고자 할 때 옳은 것은? 왼쪽으로 돌려 눕히네요. 자,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2번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놓는다. 3번 오른쪽 손을 위로 올린다. 4번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5번 목과 어깨에 손을 대고 돌려눕힌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왼쪽으로 돌려눕히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나요? 지금 왼쪽으로 이동시키고자 했잖아요. 그럼 왼쪽에 서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놓나요? 얼굴 돌려눕히고자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니고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돌리니까. 그 다음 오른쪽 손을 위로 올린다. 자, 돌려눕히고자 하는 쪽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넣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오른손을 위로 올린다가 아니라 왼손을 위로 올린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봐봐. 왼쪽으로 돌려눕히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왼쪽 손을 위로 올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또 정답 하나 더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옳은 방법.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놓는다.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목과 어깨에 손을 대고 돌려눕힌다. 자, 이거 아니죠. 그쵸?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눕혀야 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가 아니라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눕힌다 입니다. 자, 혹시 이게 이거 뭐지? 좀 잘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그 283페이지에 있어요. 83. 요 283페이지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부탁드려요. 자, 24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눕히려고 할 때 지지해야 할 부분은 1번 어깨와 엉덩이, 2번 목과 어깨, 3번 양쪽 팔, 4번 허리와 엉덩이, 5번 한쪽 팔과 다리. 옆으로 돌려눕히고자 할 때 지지해야 할 부분은 뭐였죠? 어깨와 엉덩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부위.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있고요. 허리가 있고 엉덩이가 이렇게 또 있죠. 그쵸? 야, 요럴 때 돌려눕히고자 할 때 어디를 지지해야 됩니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지지해야 되겠죠?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깨. 그 다음에 여기는 엉덩이. 요 두 부분을 지지해야 합니다. 자, 25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엉덩이, 어깨, 얼굴의 순서로 돌려 눕힌다. 2번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돌린다. 3번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는 반대쪽에 선다. 4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팔과 무릎을 잡고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요. 5번 돌려 눕히는 앞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입니다. 자, 26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에서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꺼번에 신속히 일으킨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선다. 3번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4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곧게 편다. 5번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등과 어깨를 지지한다. 자, 여기서 침대 위 이렇게 앉히는 방법이죠. 자, 정답은요.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등과 어깨를 지지한다입니다. 자, 한꺼번에 신속히 일으키나요? 아니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대상자의 마비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에 서셔야 되는 거죠. 건강한 쪽에 선다. 그 다음 마비된 손은 양손 아니고요. 마비된 손은 가슴 위에 올리고요.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손을 가슴 위에 올린다 아니에요. 다음 4번 양쪽 무릎을 굽혀 세워야 되겠죠. 앉히려고 하는데 곧게 펴면은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릎을 굽혀 세운다가 맞는 방법입니다. 자, 27번입니다.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비된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2. 양쪽 팔을 잡고 일으킨다. 3.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킨다. 4. 침대 아래에 발을 늘어뜨린 후 일으킨다. 5. 양손으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일으킨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3.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킨다 입니다. 왜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건강한 손을 사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킨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28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왼쪽이 정상이겠네요. 왼쪽 정상. 자, 그러면 왼쪽이 정상이면은요. 왼쪽으로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손바닥과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등하고 어깨를 지지하고 맨 첫 번째 등, 어깨를 지지하고 그리고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넓적다리를 지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것은요. 1번이네요. 그쵸? 어깨나 등을 지지하고 여기죠. 여기를 지지하고 한쪽 손은요. 엉덩이나 넓적다리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앉힐 때 따르게 하면 잘 못 앉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자기 이렇게 정상적인 팔로 지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29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 요양보서 위치 잘못됐다. 그쵸?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이거 한쪽 팔 괜찮은 팔이네. 그럼 이렇게 잡으라고 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이거 팔 잡아당기면 떨어지는데. 그쵸? 관절 나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쵸? 네. 그 다음 4번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기. 이거 정답이네요. 팔, 여기 손 이렇게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 팔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아니 상체하고 하체하고 따로 가던가. 그쵸? 아니 이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어쨌든 이렇게 밑에서 이동하는 건 아니죠. 네, 머리 쪽으로 이동하시면 머리 쪽이 있던가.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30번입니다. 사지마비인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자,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A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B 밑을 받쳐준다. 자, 사지마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앉힌다고 했네요. 그러면 뭡니까? 자, 한쪽 팔은 어디 밑이요? 목 밑이죠.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에 손바닥으로 반대쪽 뭐를 받쳐줘야 되나요? 어깨를 받쳐줘야 되죠. 목하고 어깨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것도 궁금하시면 페이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31번입니다.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분은 자, 어디가 골절되기 쉽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도 많이 땡기는 부분이에요. 그쵸? 네. 자, 어디? 나 부분.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무리하게 앉히게 되면은요, 이 부분이 골절되기 쉽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앉히고자 하는 반대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선다. 2번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허리 부위를 잡는다. 3번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의 엉덩이를 잡는다. 4번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린다. 5번 양쪽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자, 침대에 걸터 앉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4번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앉히고자 하는 반대쪽에 서나요? 아니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해서 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 부위, 아니요.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어요.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요. 어디를 지지하나요? 다리를 지지해야 되겠죠. 앉힌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양쪽 발이 바닥에 닿아야 한다 했죠. 무조건 바닥에 발이 닿아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바닥에 닿아야 하고요. 휠체어 앉을 때, 뭘 할 때, 또 이동변기 사용할 때, 똥물 때라고 이야기할 뻔했어. 이동변기 사용할 때도 발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자, 33번입니다.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며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앞쪽으로 옮겨준다. 2.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 3. 양손은 대상자의 어깨를 잡는다. 4.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운다. 5. 대상자가 선 자세를 취하면 바로 손을 뗀다. 자, 정답은요. 이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댄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대상자의 발을 어떻게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앞쪽이 아니에요. 살짝 안쪽으로 옮겨줘야 되고요. 양손 허리를 잡아 지지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세우는데 어깨 잡아가지고 어떻게 세워요? 그쵸?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해줘야 합니다. 상체를 또 앞으로 숙이게 해야 되죠. 곧게 세우면 아니고요. 다음에 선 자세를 취하면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쵸? 바로 손을 떼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34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자,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무릎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마비된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오른쪽에 있고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아니고 얘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두 개가 있네요. 얘도 오른쪽에 있기는 하네. 근데 약간 뭐가 좀 이상하다. 그쵸? 네.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양손은 어디를 잡아야 된다고 했나요? 허리를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리 잡는 거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무릎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다 대고요. 발은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줘야 되고요. 양손은 허리를 잡아서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이게 하고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자, 35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맨 마지막인 것 같아. 그쵸? 왠지 느낌 맨 마지막이에요.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자,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이렇게 세울 때 순서니까 일단 앉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맨 먼저네요. 맨 먼저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위치 잡아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이게 위치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워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3번.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요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가. 요게 정답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다가. 자, 36번입니다. 체위 변경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폐 확장이 감소된다. 2.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다. 3. 부종과 혈전을 예방한다. 4. 욕창이 심해진다. 5. 고정된 자세를 만들어준다. 자, 체위 변경의 목적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5. 부종과 혈전을 예방한다. 입니다. 5번 아니고 3번이네. 부종과 혈전을 예방한다. 입니다. 자, 폐 확장이 어떻게 되나요? 폐 확장이 촉진되죠. 체위 변경을 했으니까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절의 움직임 어때요? 제한된다. 이거보다는 움직임을 돕는다 했잖아요. 그쵸? 움직임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욕창 심해지나요? 예방하는 거죠. 욕창은 예방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자세 아니죠. 그쵸? 예, 그 고정된 자세가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을 좀 돕고 변형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이 체위 변경입니다. 자, 37번입니다.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관절 강직과 변형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탄력 스타킹 착용, 2번 체위 변경, 3번 방수포 사용, 4번 공기침대 사용, 5번 뜨거운 물주머니 찜질. 정답은요. 관절 강직과 변형 예방이라네요. 2번 체위 변경입니다. 네, 38번입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서 호흡곤란이 나타날 때 도끼 자세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요. 4번이에요. 4번 자세는요. 반자위. 이게 반자위예요. 반자위 자세. 이 반자위 자세를 하는 이유는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아니면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이렇게 반자위 자세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자세는 무슨 자세죠? 측위 자세죠. 자,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이 자세를 취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세는요. 복위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복위는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이 자세를 취해요.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자세는요. 양화위라고 하는 자세예요. 이 양화위는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하는 자세예요. 자, 이거 자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고 싶으신 분은요.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289페이지. 우리 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려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39번입니다. 자, 대상자의 아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등의 근육 긴장으로 통증 발생, 등, 어깨, 엉덩이의 욕창 발생. 이게 아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고 등이네요. 그쵸? 앞에서 봤습니다. 무슨 자세였어요? 엎드린 자세였죠. 그쵸? 엎드린 자세. 엎드려야지 등 긴장으로 통증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왜냐면 등 계속 데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등, 어깨, 엉덩이 요창도 뒤쪽 부분이니까 엎드리면은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타월로 지지하는 이유는 1. 허리 긴장 완화,
2. 폐기능의 촉진 3. 척추 측망증 완화 4. 무릎관절 구축 예방 5. 혈액순환 증진 정답은요? 정답은 1. 허리 긴장 완화입니다. 자,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서 허리, 넓적다리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1 예상 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여기 좀 신중하게 좀 잘 보셔야 하는 것들 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